정정 용량이 각각 C1, C2 그 사이에 상호 유도계수가 M인 절연된 두 도체가 있다. 두 도체를 가는 선으로 연결할 경우 정전 용량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자, 이거 암기하는 문제예요. 자, 이걸 그림으로 좀 설명해 드리면 두 도체가 있대요. 그죠? 절연된 두 도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고 얘 정정 용량은 C1이고요. 얘 정정 용량은 C2예요. 그리고 상호 유도계수. 여기 상호 유도계수가 M인 절연된 두 도체가 이렇게 있을 때 두 도체를 가는 선으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때 합성 정정 용량은 어떻게 되겠느냐? 요게 문제입니다. 요거 암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여기 1번 도체의 정정 용량 그리고 2번 도체의 정정 용량을 더하고요. 여기다가 여기 상호 유도계수를 더하는데 이것에 2배를 해줍니다. 왜냐? 여기서 얘와 관련된 상호 유도계수, 여기서 얘와 관련된 상호 유도계수. 그래서 2개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더해주면 이 상황에서의 전체 정정 용량 값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암기예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공기 중 두 개의 동심 구도체에서 내구 A에만 전하를 Q를 주고 외구 B를 접제하였을 때 내구의 전위는, 자, 전위 구하란 문제죠. 요거 답은 2번입니다. 요거 암기인데, 자, 우선 동심 구도체다 하면 뭐 알아야 돼요? 동심 구도체의 정정 용량. 요거 암기죠, 그죠? 정정 용량 C는 4파이 입실론 B-A분의 AB. 요게 동심 구도체의 정정 용량입니다. 요것도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뭐 물어봤죠? 전위 물어봤죠. 전위. 이때 전위 V는, 자, 요거 어떻게 암기하냐면 이런 거 있어요. Q는 CV다. 요 굉장히 유명한 공식이죠. 그죠? 여기서 요 V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C 넘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줘야죠. 그래서 V는 C분의 Q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럼 여기다 한번 적용해 보면 요 V는 C, 4파이 입실론 B-A의 AB 분의 Q입니다. 얘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요것만 우선 이렇게 정리해 보면 4파이 입실론 분의 Q 곱하기 얘의 역수인데, 얘의 역수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로 정리가 됩니다. 뭐 정리하는 방법을 공부하자는 게 아니고 공식을 암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동심구도체의 정정 용량 C분의 Q잖아요. 그죠? 정정 용량의 Q가 분자에 있는 것을 찾자. 그리고 동심구도체의 정정 용량은 A와 B만 적용되기 때문에 A, B가 분모에 있는 것, 요것만 찾자. 이렇게 암기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여기는 뭐 Q가 분자에 있지만 A, B, C 세 개가 다 적용됐죠? 아닙니다. 얘는 C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아니고요. 0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동심구도체 정정 용량, 그 다음에 전위, 두 가지 공식 암기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전력공학에서 암기 문제입니다. 부하전류 차단이 불가능한 전력개폐 장치는, 이거 단골 문제지요. 그죠? 이거 문제로 나왔을 때 틀리시면 안 돼요. 부하전류 차단이 불가능한 전력개폐 장치는 달로기. 달로기는 부하전류 차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부하 상태에서 동작해야 되는 개폐 장치죠. 그래서 답은 3번 달로기. 이거 꼭 암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화력발전소에서 제열기의 사용 목적은, 제열기는 증기를 가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기, 제열, 다시 가열한다는 얘기죠. 어떤 걸 가열하는 거예요?
화력발전소에서 가열돼서 증기로 된 것들을 다시 가열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제열기는 증기를 가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요거 암기.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전기 기기 문제입니다. 부하 전류가 크지 않을 때 직류 직권전동기의 발생 토크는 단 자기 회로가 불포화인 경우 토크는 전류 제곱에 비례합니다. 요게 답인데 언제? 불포화일 때. 어떤 게? 자속이. 자속이 불포화일 때에 토크는 전류 제곱에 비례한다. 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암기하냐면 이렇게 암기해 주세요. 직류전동기에서 토크 공식 여러 가지 공식 중에 요 공식 있죠. 2파이 A분의 PG 파이 전기자 전류. 요것만 봐서는 요 토크와 전류는 그냥 비례관계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제곱의 비례관계가 답이 되냐면 여기 불포화죠, 그죠? 자속이 포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만큼 자속도 커져요. 그래서 이 자속의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길이 분의 뮤 S N I. 여기도 전류 있어요, 그죠? 여기도. 그래서 전류가 여기도 커지고 여기도 커지는 거예요, 전류가. 예. 그래서 이 토크와 이 전류와의 관계는 전류가 두 개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제곱입니다, 제곱. 그래서 언제? 자속이 포화되지 않았을 때의 토크와 전류의 관계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 암기. 네, 암기. 이런 이유에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단락비가 큰 동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으라는 문제예요. 그죠? 단락비가 큰 경우에요. 큰 경우면 안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근데 이거 암기하는 내용이에요. 자, 단락비가 크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1번 안정도가 높다. 2번 전압 변동률이 작다. 3번 전기자 반작용이 작다. 요게 장점입니다. 장점 암기. 자, 요번에는 단점 볼까요? 첫째, 효율이 낮다. 두 번째, 기계가 커진다. 기계가 커지면 뭐가 안 좋아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셋째, 단락 전류가 커진다. 이 문제는 옳은 거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장점, 안전도가 높다. 얘가 이젠 정답이 되는 거죠. 기계가 소형이다? 아닙니다. 기계가 커집니다. 대형으로 커지고 커짐으로 인해서 뭐라고요? 비싸진다. 요거까지 암기해 주세요. 자,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된다고요? 작다. 작아지고 전기자 반작용도 작아집니다. 그래서 옳은 건 1번이 되겠습니다. 단락비 관련된 내용 요거 암기, 장점, 단점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회로 이론입니다. 무손실 선로의 정상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특성 임피던스는 무손실 선로에서 이 공식이 아니고요. 루트 캐피시턴스분의 인덕턴스. 요거 암기예요. 자, 나머지 것들은 이제 올바른 설명이 되겠죠, 그죠? 전파 정수 이렇게 하는 거 맞고요. 진행파의 전파 속도 맞고요. 감쇄 정수 0, 위상 정수 베타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 맞고요. 네, 이런 내용이 어느 상태일 때? 무손실 선로의 정상 상태일 때입니다. 무손실 선로. 네,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성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 한 가지 더 있죠. 어드미턴스 분의 임피던스의 루트 씌어서 계산하죠. 그죠? 요것도 같이 암기해 주세요. 자,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대칭 좌표법에서 대칭분을 각 상전압으로 표시한 것 중 틀린 것은? 자, 요 문제는 이제 대칭 좌표법을 이용해서 영상전압, 정상전압, 역상전압 공식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요 공식 암기하는 겁니다. 영상은 E0, 정상은 E1, 역상은 E2 이렇게 나타내고요. 영상, 정상, 역상 전압 구할 때 동일하게 들어가는 게 3분의 1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동일하게 들어가는 게 A상의 전압, B상의 전압, C상의 전압을 다 더해줘요. 정상도 마찬가지고 역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 더해주는데 영상은 그냥 이게 영상전압 공식이고요. 정상, 역상은 여기다가 B상에다가 A를 곱해주고요. C상에다가 A 제곱을 곱해줍니다. 암기예요. 이렇게 암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정상적으로 A와 A 제곱 차례대로 이렇게 곱해주는 게 정상전압. 정상의 반대로 공식을 정리해 주는 게 역상전압. 얘는 반대니까 A 제곱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A가 나옵니다. 요게 영상, 정상, 역상전압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암기. 네. 자, 한번 볼까요?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재료는 뭐예요? 영상전압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이 재료는 3분의 1 있고요. 영상전압은 A상, B상, C상을 다 더해주고요. 맞습니다. 자, 이 원은 뭐예요? 이 원은 정상전압이네요. 3분의 1 있고요. A, B, C의 전압 있고요. 정상적으로 A 다음에 A 제곱 나온다고 그랬어요. A 다음에 A 제곱 나왔네요. 맞았고요. 그 다음에 E2는 뭐예요? 역상이죠, 역상. 역상 3분의 1 곱해줬고요. A상, B상, C상 다 더해줬고요. 그 다음에 역상은 정상의 반대니까 A제곱 먼저 나오고 A 나왔네요. 맞네요. 자, E3? E3라는 게 있나요? E3는 없어요. 그죠?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4번이 되겠네요. 네. 요거 대칭 좌표법에서 전압의 영상, 정상, 역상부를 구해라 하는 문제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 요거 공식 꼭 암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전기설비 기술 기준입니다.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 저압 보완공사의 전선으로 경동선을 사용할 경우 지름은 몇 밀리미터 이상인가?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222.10 저압 보완공사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저압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케이블이 아닌 경우에는 인장 강도가 8.01 kN 이상일 것 또는 지름이 5mm의 경동선이어야 한다. 해서 답을 4번 이러면 틀리겠죠. 왜냐? 문제에서는 400V 미만이라고 했어요. 그죠? 400V 미만이란 이야기가 없으면 4번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 400V보다 작은 경우죠. 그죠? 경우에는 지름이 몇 밀리미터? 4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해야 된다. 4mm.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저압 보완공사에서 전선의 굵기를 물어보는 문제다 했을 때 400V를 초과했다. 400V보다 크다. 그러면 전선의 굵기는 5mm의 경동선을 사용하는 거고 400V보다 작다 이하일 때는 4mm를 사용해야 된다. 요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정리해두고 꼭 암기하고 가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금속 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에서 금속 덕트에 넣은 전선의 단면적의 합계는 덕트 내부 단면적의 얼마 이하이어야 하는가? 답은 20% 이하가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232.31.1 금속 덕트 공사의 시설 조건에 보면 금속 덕트에 넣은 전선의 단면적의 합계는 덕트 내부의 단면적의 20% 이하일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덕트가 어떤 건지 못 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널려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뭐 이런 데 가면 이렇게 금속으로 이렇게 통이 이렇게 하나 지나갈 거예요. 금속으로.
요게 덕트예요. 예. 요 뚜껑을 딱 열어보면 여기에 전선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은 요 밑에가 뚫려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뚫려 있는 경우. 그래서 요 밑에서 이렇게 보면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이 보이는데 요런 것들을 덕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덕트 이렇게 단면적이 이렇게 있으면 요 전선은 요 단면적의 몇 %까지 가설이 가능하냐. 이제 요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요 금속 덕트에 전선을 깔을 수 있는 면적은 20%다. 20%. 요게 이제 규정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20%. 근데 여기 보면 또 정강 표시 장치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 회로 등의 배선만 넣은 경우에는 50%. 이게 뭐예요? 약전류 전선. 뭐 LED 이런 데로 흐르는 전선들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회로, 제어 회로. 뭐 이렇게 약전류들. 그런 거 지나갈 때는 이 덕트의 단면적의 50%까지 가설을 해도 된다. 예, 요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구분해서 암기해 주세요. 요게. 덕트의 단면적은 20%와 50%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자,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단면적 S미터 제곱 단위 길이당 건수가 N0인 무한히 긴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를 구하면 어디에 자기 인덕턴스예요? 무한히 긴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입니다. 이 공식 뭐지요? 요거 암기해요. 무한히 긴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는 그 길이 분의 투자율 곱하기 면적 곱하기 권수의 제곱이에요. 암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단위 길이 당이라고 했죠. 단위 길이는 뭘 뜻하죠? 1. 그래서 여기 길이를 1로 적용하면 이때의 자기 인덕턴스는 투자율 곱하기 면적 곱하기 건수의 제곱인데 여긴 건수 n0라고 했죠. 그래서 n0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무한히 긴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해야 되겠죠. 그죠?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전개 2V/m가 두 유전체의 경계면에 평행으로 작용하는 경우 경계면의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은 몇 뉴턴 퍼 제곱미터인가? 단 입실론 1, 입실론 2는 두 유전체의 유전율이다. 입실론 1이 입실론 2보다 클 경우 공식 찾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서로 다른 두 유전체 경계면의 조건에 관련된 내용에서 그 경계면에서의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 문제죠. 자, 평행일 때는 2분의 1의 유전율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고 전개의 세기에 제곱을 해줍니다. 이 공식 암기입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수직이다. 경계면에 수직으로 작용한다. 했을 때는 이때의 힘은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 작은 거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작은 것분의 1 마이너스 큰 것분의 1. 예. 전속 밀도의 제곱.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유전체 경계면에서의 작용하는 힘이에요. 요거 두 개 구분해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요 문제는 평행할 때를 물어봤기 때문에 얘 찾으면 되죠. 얘랑 똑같은 게 1번에 있네요. 1번. 예. 요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거 잘 나오는 유형이니까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중접지 개통에 사용되는 재폐로 기능을 갖는 일종의 차단기로서 과부하 또는 고장 전류가 흐르면 순시 동작하고 일정 시간 후에 자동적으로 재폐로 하는 보호기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답은 리콜로저입니다. 요거 암기예요. 암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송전 개통이 있어요. 여기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장치가 있는데 사고가 발생했어? 그럼 일단 한번 끊어요. 끊었다가 다시 연결합니다. 근데 연결했는데 이 사고가 해소가 아직 안 됐다. 그럼 다시 끊어요. 다시 끊었다가 다시 연결합니다.
그냥 바로 다시 연결해요. 연결했는데 사고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계속 통전시키는 거고, 사고가 2번이나 3번 이렇게 연결했다 끊었다를 반복했는데 사고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완전 영구 차단시키는 거예요. 네. 요런 장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리클로저라고 합니다. 요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암기입니다. 암기. 암기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송전선로에 매설지선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알맞은 것은, 매설지선 나오면 뭐 찾아야 돼요? 역섬락 찾아야죠. 그죠? 매설지선 나오면 역섬락 찾아야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매설지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매설지선이 뭐냐면 이제 철탑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전력선을 이렇게 걸겠죠. 그죠? 이렇게 전력계통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외부에서 번개가 꽈당 쳤어요. 근데 철탑에 번개가 맞아가지고 철탑의 전위가 상승했습니다. 그럼 이 상승된 전위는 어디로? 대지로 방전시켜야죠. 그런데 여기 철탑에 접지되어 있는 이 접지 저항이 너무 커가지고 이 높은 전위를 빠르게 방전을 못 시켰어요. 그럼 방전되지 않은 전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 전력선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전력선으로 넘어가는 걸 역섬락이라고 해요. 이 역섬락이 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여기 방전을 못해서. 방전을 왜 못했어요? 접지저항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섬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되도록 빨리 대지로 이 이상전압을 방전시키기 위해서 이 철탑에다가 선을 이렇게 묻어요. 이걸 바로 뭐라고 하면 매설지선이라고 합니다. 선을 묻으면 접지저항이 작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철탑에 상승된 전위가 빠르게 대지로 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역섬락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매설지선을 설치한다. 매설지선 나오면 뭐 찾아야 돼요? 역섬락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좀 보면 직경내로부터 송전선을 차폐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직경내로부터 송전선을 보호하는 거, 그게 뭐예요? 여기 위에 요렇게 선 하나 연결하잖아요. 그죠? 요거 뭐예요? 가공지선. 낙뢰가 쳤을 때 전력선 대신 얘가 맞아주는 거예요. 그 전력선을 보호하는 거죠. 그죠? 철탑의 기초 보강을 하기 위해서, 기초 보강? 얘는 토목에서 하는 거죠. 그죠? 전기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3번. 현수회자 1년의 전압을 균일하게 하기 위해요. 요 부분을 확대하잖아요. 그러면 철탑이 이렇게 있고 여기다 애자를 이렇게 걸어 놓겠지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력선을 이렇게 걸겠죠. 그죠? 이렇게 생긴 걸 우리 현수애자라고 해요. 그리고 요 애자를 이렇게 연결된 요 한 세트를 애자련이라고 합니다. 애자련. 자, 1년의 전압. 이 전압을 한 부분으로만 집중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요런 걸 설치해요. 요게 뭐예요? 소호환, 소호각,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죠. 그죠? 이런 것들은 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들. 뭐 소호각, 소호환,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요것도 암기해 주세요. 자, 이 문제는 매설지선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직류 복권 발전기의 병렬 운전에 있어 균합선을 붙이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도 암기하는 거죠. 그죠? 균합선 나오면 안정 찾으시면 됩니다. 운전을 안정하게 하게 한다. 균합선이 뭐냐면 전압을 균일하게 해주는 선이에요. 전압을 균일하게 해주는 선. 전압을 왜 균일하게 해줘요? 안정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요거 조금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균합선은 복권. 요 복권은 뭐예요? 직권과 분권 이 합쳐진 발전기죠. 그죠? 근데 균합선은 요 직권이 포함되면 무조건 설치해야 돼요. 직권이. 왜냐? 직권은 뭐냐면 계자권선과 전기자권선이 요렇게 그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발전기를 직권이라고 하거든요. 직권 발전기. 여기서부터 여기가 발전기가 발전한 전압인데 기전력이라고 하죠. 이 전압이
여기서 발전하는 전압 다르고 여기서 발전하는 전압이 다르면 부하를 연결하지 않아도 전류는 전압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즉 부하를 연결하지 않아도 순환 전류가 흐릅니다. 우리가 쓰지 않는 불필요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이거 손실이죠, 그죠? 예, 안정하게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발전기의 기전력을 맞춰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냐, 여기다가 요렇게 선을 연결합니다. 그러면 요 발전기와 요 발전기는 병렬로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병렬회로. 병렬회로에서는 뭐가 일정해요? 전압이 일정해요. 전압. 그래서 여기서 유기되는 발전, 여기서 유기되는 발전 전압이 동일해져요. 네. 그래서 운전을 안정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좀 어렵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하시면 돼요. 균합선 나오면 안정 찾으시면 됩니다. 운전을 안정하게 한다. 어떻게? 균합, 전압을 균일하게 해서.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두 대 변압기로 V결선하여 삼상 변압하는 경우 변압기의 이용률은 약 몇 %인가? 자, 요거 암기예요. V결선 변압기의 이용률 몇 %? 86.6%.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출력비. 요건 몇 %? 57.7%. 요거 구분해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시험 보러 가면 헷갈려요, 또. 이용률이 57.7%였나? 출력비가 86.6%였나? 헷갈립니다. 이거 암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암기하세요. 이용률은 몇 %? 86.6%. 요거 어떻게 암기? 이용률은 86.6%. 이렇게 암기하시면 암기하시기 좀 편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용률 하나만 암기해 놓으면 57.7%는 출력비구나. 요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답은 3번. 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회로에서 4단자 정수 A, B, C, D의 값은? 자, 파이, 이게 이제 파이형 회로고, 예, T형 회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파이형 회로만 좀 암기해 볼게요. 어떻게 암기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가 A. 요 A, 어떻게 하냐? A는 이렇게 가는 거죠. 1 플러스 GB분의 GA. 요게 A. 자, B는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서 걸리는 거 하나가 걸리면은 이렇게 그냥 써주는 거예요. 하나가 걸리면 GA. 자, C는 위에서 아래로. 그런데 걸리는 게 두 개가 있네요. 두 개가 있을 때는 GC분의 1 플러스 GB분의 1. 요거 분의 1 하고 요거 두 개 곱한 거. 분의 뭐예요? 여기 있는 거.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근데 얘 또 정리하잖아요. 얘 또 정리하면 분모를 동일하게 요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여기 분모에다가 GB 곱하면 여기가 GB가 되겠죠. 얘는 GC가 부족하니까 GC를 곱하면 ZC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 정리해 보면 얘는 A, B, C를 다 더한 게 됩니다. 암기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D는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D는 1 플러스 뭐예요? GC분의 GA.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 한번 찾아볼까요? 자, A는 다 똑같네요. 그죠? A는 다 똑같아요. B도 다 똑같네요. 그죠? 그럼 C,
C는 요거 중에 찾으면 돼요. 그죠? 그러면 BC분의 ABC 서로 통한 거. 얘네 1번, 2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D 1 플러스 C분의 A네요. 1 플러스 C분의 A. 얘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4번. 요거 A, B, C, D 구하는 방법.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 회로는 무슨 회로? 얘는 이렇게 보면 요렇게 파이처럼 생겼다 해서 파이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파이형 회로에서의 A, B, C, D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하고 가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RLC 직렬 회로의 파라미터가 R의 제곱과 C분의 4L이 같은 관계를 가진다면 이 회로의 직류전압을 인가하는 경우 과도 응답 특성은, 자, 이 문제도 암기하는 문제입니다. R의 제곱이 0과 같으면 무제동이고요. 암기해요. R의 제곱이 여기 보이는 C분의 4L보다 크면 얘는 과제동이고요. R의 제곱이 C분의 4L과 같으면 임계제동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R의 제곱이 C분의 4L보다 작으면 얘는 부족제동이라고 불러요. 요거 암기해야 되겠죠, 그죠? 요거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문제에서는 같은 걸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 같은 거 여기 있네요. 무슨 제동? 임계제동이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또 어떻게도 출제가 되냐면 여기는 R의 제곱으로 뒀죠. 자, 양변을 루트해서 그냥 R로 줄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R이 0과 같으면 무제동, R이 루트 C분의 4L보다 크면 과제동, R이 루트 C분의 4L과 같으면 임계제동, R이 루트 C분의 4L보다 작으면 부족제동. 요렇게도 출제된다는 거, 요것도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 암기하고 다음. 전기 욕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원장치는 전기 욕기용으로 내장되어 있는 2차 측전로의 사용전압은 몇 볼트 이하로 한정하고 있는가? 전기 욕기에 2차 측전로의 사용전압 10볼트입니다. 이것도 암기죠?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기 욕기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뭐 의료용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요런 이제 욕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물을 받아요. 근데 이 욕조에는 이렇게 전극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전기를 통하게 해가지고 이제 물에 들어가는 거죠. 전기가 통하고 있는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주파수 때문에 뭐 통증이 완화되고 이제 의료용으로 이런 쪽으로 이제 사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목욕탕이 있대요. 그래서 요런 것들. 여기 전극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전압이 높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딱 10볼트까지만 허용한다 해서 2차 직전로에 사용되는 전압의 크기는 10볼트 이하로 한정한다. 이렇게 규정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답은 2번 암기하는 문제예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넘어갈게요. 전기 욕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원장치는 전기 욕기용으로 내장되어 있는 2차 측전로의 사용전압은 몇 볼트 이하로 한정하고 있는가? 전기 욕기에 2차 측전로의 사용전압 10볼트입니다. 이것도 암기죠?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기 욕기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뭐 의료용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요런 이제 욕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물을 받아요. 근데 이 욕조에는 이렇게 전극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전기를 통하게 해가지고 이제 물에 들어가는 거죠. 전기가 통하고 있는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주파수 때문에 뭐 통증이 완화되고 이제 의료용으로 이런 쪽으로 이제 사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목욕탕이 있대요. 그래서 요런 것들. 여기 전극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전압이 높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딱 10볼트까지만 허용한다 해서 2차 직전로에 사용되는 전압의 크기는
10V 이하로 한정한다. 이렇게 규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네. 답은 2번 암기하는 문제예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중 전선의 지지물 양쪽에 경간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철탑은 답은 내장형이 되겠습니다. 내장형. 여기 한국전기설비 규정 철탑의 종류 보면 내장형 전선의 지지물 양쪽에 경간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네. 내장형. 요거 잘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철탑의 종류 물어보는 문제 중에 잘 나오는 게 이제 인류형, 각도형. 잘 나옵니다. 네. 요 특별히 요거 좀 신경 써서 암기해 주세요. 2파이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무한 직선 도체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진 자유공간 내 P점의 자개의 세기가 4A 톤/m이다. 떨어진 거리는? 자, 이 내용을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무한 직선 도체가 있습니다. 이 무한 직선 도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2파이 암페어래요. 2파이 암페어. 그리고 일정 거리 떨어진 자유공간 내에 얼마큼 떨어진지는 모르겠는데 뭐 일정 거리 떨어진 요 자유공간 내 P점의 자개의 세기는 4A 톤/m래요. 이때 요 떨어진 거리를 물어보는 문제지요. 요 떨어진 거리. 네. 자, 요거는 무한 직선 도체에서의 자개의 세기 공식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어요. 자, 무한 직선 도체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2파이 r 분의 전류값이에요. 여기서 뭐 구한다고요? 얘 구한다고요. 얘. 그럼 요거 어떻게 해야 되죠? 요 분모의 r과 요 분수의 결과값 서로 자리 바꿔도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런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신데 A, B 곱하기 C는 D다. 요런 식이 있어요. 근데 요 A 값을 알고 싶어요. A와 결과값 서로 자리 바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B, D 분의 C는 A다.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2 곱하기 5 분의 60은 요거 뭐예요? 6이네요. 6. 그죠? 2, 5, 10. 10분의 60은 6이죠. 자, 여기서 6과 2를 자리를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6 곱하기 5 분의 60은 2다. 6, 5, 30. 30분의 60은 2 맞죠? 이렇게 식이 성립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 식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R과 결과값 H 서로 자리 바꿔도 되겠지요. 그래서 서로 자리를 이렇게 바꾸면 식은 떨어진 거리 R은 2파이 H 분의 I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여기다 적용만 하면 떨어진 거리 R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2파이 곱하기 H는 4A 톤/m라고 했지요. 그럼 4 적용해 주고 전류값은 몇 암페어? 2파이 암페어. 2파이. 그러면 2파이 약분되면 4분의 1이네요. 얘 뭐예요? 0.25. 네. 그래서 떨어진 거리는 0.25m다.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암기해야 되는 공식 뭐예요? 얘지요, 얘. 얘는 뭐라고요? 무한직선 도체로부터 R미터 떨어진 거리의 자개의 세기 구하는 공식입니다. 요거 암기, 이 문제 여러분들 꼭 풀고 가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부하 역률이 0.6인 경우 전력용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하여 합성 역률을 0.9로 개선하면 전원측 선로의 전력 손실은 처음의 것의 약 몇 %로 감소되는가? 이건 뭐예요? 역률을 개선한 후에 전력 손실을 물어본 거죠. 처음의 것의 몇 %냐? 네. 자, 그러면 역률이
개선됐습니다. 0.6에서 0.9로. 그럼 전력 손실은 어떻게 될까요? 역률이 개선되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럼 전력 손실은 손실이니까 줄어들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개선 전 전력 손실보다 작아져야 돼요. 근데 이게 공식이 있어요. 쭉 정리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우리 공식만 암기하고 가자고요. 역률 개선 후 전력 손실은 개선 후 역률 분의 개선 전 역률의 제곱 곱하기 개선 전 전력 손실. 자, 요거 암기는 만약에 역률 개선 후 전력 손실을 구한다. 그럼 개선 후 역률이 분모에 가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제곱.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공식에다 한번 넣어볼까요? 개선 후 전력 손실을 PL 다시라고 하겠습니다. 요거는 얘가 개선 후니까 분모에 후가 들어가야죠. 그죠? 개선 후 역률은 뭐예요? 0.9. 0.9 분의 개선 전 역률은 0.6입니다. 요거의 제곱에 곱하기 개선 전 전력 손실. 네. 자, 그럼 얘 계산하면 0.4444 뭐 이렇게 쭉 나와요. 네, 요게 무슨 얘기냐면 역률 개선 후 전력 손실은 역률 개선 전 전력 손실의 0.4444배다. 즉, 이 전력 손실의 44.4%다. 예를 들어서 역률 개선 전의 전력 손실이 100W다. 그러면 역률을 0.6에서 0.9로 개선시키면 전력 손실은 이 100W의 44.4%인 44.4W로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요거 역률을 개선하고 나서의 전력 손실은 개선 전의 전력 손실의 몇 배냐 또는 개선 후의 전력 손실은 얼마냐 이런 걸 물어볼 때 이 공식을 적용한다는 거. 요거 암기. 요거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요거 실기에서도 나와요. 요거 암기 하시자고요. 그래서 요 문제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44.4%.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사이리스터 2개를 사용한 단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 직류전압 100V를 얻으려면 PIV가 약 몇 볼트인 다이오드를 사용하면 되는가? 자, 여기서 PIV, 얘가 의미하는 게 뭐죠? 역전압. 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첨두전압. 또 뭐라고 하죠? 첨두 역전압. 네, PIV를 문제에서는 이렇게 불러요. 근데 여기서 역전압이 뭐냐? 자, 우리가 배우는 다이오드 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예.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 그래서 요 게이트 쪽에서 전류를 이렇게 흘려주면 여기 선로에 있는 전류가 통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통전을 시키는데 이 전류를 멈추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반대쪽에서 전압을 인가합니다. 그래서 반대쪽에서 전압을 이렇게 인가하면 전류는 이 전압에 의해서 멈추는 때가 있겠죠. 전류가 이때 딱 멈추잖아요. 그럼 요 게이트가 딱 닫혀요. 그래서 이때 전압을 딱 빼도 전류는 멈춰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럴 때 가는 요 전압을 역전압, 첨두전압, 첨두역전압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예, 이런 내용이 아니고 공식이 중요한 거죠. 그죠? 공식. 요거 암기하고 가셔야 돼요. 자, 정류회로에서는 반파 정류회로 그리고 전파 정류회로 두 개로 나누죠. 자, 반파 정류회로일 때의 역전압은 문제에서 만약에 교류전압을 줬다. 그러면 교류전압의 루트 2를 곱해주면 그게 역전압의 크기가 돼요. 전파 정류에서 역전압은 교류전압을 줬다.
그러면 2 루트 2를 곱해주면 그게 역전압이 됩니다. 네. 근데 문제에서 교류가 아니라 직류전압을 줬다. 그러면 반파던 전파던 관계없이 직류전압에 파이를 곱해줍니다. 네. 암기. 자, 그럼 문제에서 어떤 전압 줬는지 한번 볼까요? 직류전압 줬네. 직류전압. 그러면 반파던 전파던 관계없이 직류전압. 파이에다가 직류전압 100V 곱해줘야죠. 그럼 요거 몇 볼트 나와요? 314V 나오네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역전압은 314V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역전압 나오면 다 여기서 답을 찾아요. 그럼 이거 암기해야 되겠죠, 그죠? 네. 이거 꼭 암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역전압 나와서 답 틀리시면 안 돼요. 자, 이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전력계법을 이용한 평형 3상회로의 전력이 각각 500W 및 300W로 측정되었을 때 부하의 역률은 약 몇 %인가? 자, 이 전력계법에 관련된 문제죠. 그럼 요거 공식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암기하고 갑시다. 유효전력 P1하고 P2를 더해서 구합니다. 이 유효전력. 그리고 또 무효전력 루트 3 P1 P2로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P상전력 2 곱하기 루트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마이너스 P1 곱하기 P2 암기입니다. 그리고 또 역률 구하라는 문제 나오죠. 역률은 어떻게 구해요? P상분의 유효. 네, P상분의 유효. 그러면 P상전력 구하는 요 공식 분모에다 놓고 유효전력 분자에다가 놓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여기다 한번 쭉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상전력부터 한번 넣어볼까요? 2 루트 P1이 500, P2가 30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500의 제곱 플러스 300의 제곱 마이너스 500 곱하기 300. 요게 이제 P상전력이에요. 요거 분의 유효전력은 500 플러스 300 이렇게 되겠죠. 네. 요거 계산하면 뭐 0.918 뭐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에서는 이제 퍼센트 단위로 구하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곱하기 100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91.8%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뭐예요? 이 전력계법에서 전력, 유효, 무효, P상, 그 다음에 역률 구하는 공식이죠. 그죠? 요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 요거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요거 꼭 암기하고 가셔야 돼요. 요거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변전소에 울타리 담 등을 시설할 때 사용전압이 345kV이면 울타리 담 등의 높이와 울타리 담 등으로부터 충전 부분까지의 거리 합계는 몇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자,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 이제 계산하는 문제인데, 요게 이제 요 한국전기설비 규정 보면 요런 게 있어요. 표에 보면 그 단수마다 0.1mm를 더한 값, 뭐 요렇게 있잖아요. 그죠? 자, 요거 이제 계산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보세요. 160kV 초과일 때 요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사용전압이 뭐예요? 345. 그래서 160kV를 초과한 345kV일 때에 이제 계산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단수가 뭐냐면 160에서 10kV 그냥 170kV까지가 요게 1단이에요. 1단. 그 다음에 180kV가 2단이란 얘기, 2단.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본은 6m인데 예를 들어서 165kV다. 그럼 얘는 요 2단에 속하는 거예요. 2단에. 그래서 기본
6m에다가 여기다가 0.12를 더해 주는 거죠. 더하기 0.12m. 네, 그래서 6.1m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60부터 일단 해서 134kV까지 이렇게 계산하기도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내가 문제에서 준 그 전압, 최고 전압에다가 기준이 되는 전압 160kV를 뺍니다. 여기다가 그 단수가 10kV마다 이렇게 단수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10을 나눠줘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18.5단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18.5단은 뭐예요? 여기 쭉쭉쭉 가서 얘가 이제 340에서 350 요 사이에 걸려 있는 전압이죠. 요 단이 여기까지가 18단이고 18단을 넘어선 18.5단이란 얘기예요. 그럼 얘는 뭐 몇 단에 속하는 거예요? 19단에 속해 있다는 얘기죠. 19단에. 예. 그래서 18.1단 이래도 19단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는 19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은 기본 6m에 여기서 0.12를 몇 번 더 해야 돼요? 19번. 그래서 19를 이렇게 곱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 단위 6m에 0.12를 19번 더해 주는 거. 즉 19 곱하기 0.12 해주면 답은 8.28m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 계산 문제 이런 식의 계산 문제가 출제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 단수 계산해서 여기 이 결과값 구하는 거 이거 여러분 할 줄 아셔야 돼요. 유전율이 심인 유전체를 5V/m인 전개 내에 놓으면 유전체 표면 전하 밀도는 몇 쿨롱 퍼 제곱미터인가? 단 유전체의 표면과 전개는 직각이다. 자, 여기서 뭐 물어봤어요? 표면 전하 밀도 물어봤죠. 근데 이 단위 보면 예, 쿨롱 퍼 제곱미터. 요 단위가 어디 쓰이는 단위냐면 우선 전속 밀도. 뭐로 표현하죠? D로 표현하죠. 그죠? 그 다음에 면전하 밀도. 분극의 세기. 요게 말만 다르지 의미는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면적당 전하량 이거죠. 자, 여기 전속 밀도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전속 밀도 D는 유전율에다가 전개의 세기를 곱한 값하고 같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요거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겠죠. 그죠? 유전율 몇이래요? 10. 전개의 세기 몇이래요? 5 볼트/미터. 그래서 얘 50 쿨롱 퍼 제곱미터다. 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몇 번? 네, 3번이 되겠네요. 3번. 분극의 세기로 한번 해볼까요? 분극의 세기. 자, 분극의 세기 공식은 뭐죠? 분극의 세기 공식. P는 공기 중의 유전율, 비유전율 마이너스 1의 전개의 세기. 얘지요. 얘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렇게 곱하면 공기 중의 유전율, 비유전율. 마이너스 요렇게 곱하면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 얘가 뭐예요? 우리는 유전율을 공기 중의 유전율, 비유전율 요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얘가 그냥 유전율 되는 거예요. 유전율. 마이너스 공기 중의 유전율 대 전개의 세기. 자, 그러면 문제에서 유전율 아까 전에 몇 줬어요? 10. 마이너스 공기 중의 유전율은 뭐죠?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전개의 세기 5. 요 고학년 계산기 누르잖아요. 50 나옵니다. 네. 해보세요. 그래서 단위만 봐도 이제 같은 의미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요 단위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요거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전기 기기입니다. 삼상 동기발전기의 매극매상 슬로스를 3이라 할 때 분포권 계수는, 자, 분포권 계수 공식 알고 있어야겠죠. 그죠? 매극매상 슬로스의 사인 이 상수의 매극매상 슬로스 분의 파이죠. 요거 분의 사인 2 곱하기 상수분의 파이. 네. 요게 분포권 계수 구하는 공식입니다. 요거 암기. 자, 그런데 보기에 이게 없어요. 그죠? 얘 정리하란 얘기예요. 자, 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극매상 슬로스 몇 줬어요? 3. 그러면 3 사인 2 곱하기 상수는 3상이네요. 3상. 그죠? 3상. 곱하기 매극매상 슬로스 3. 그리고 요 파이는 여기 뭐 파이로 나타냈네요. 그럼 파이로 이렇게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인 얘가 2 곱하기 상수가 3. 여기도 파이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그럼 얘는 3 사인 요거 3, 3, 9에다가 2, 18 파이 분의 사인 6분의 파이네요. 네, 6분의 파이. 그런데 이것도 보기에 없어요. 그죠? 보기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정리하냐면, 자, 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뒤에는 뭐가 있죠? 각도가 있죠. 각도. 그러면 얘도 각도란 얘기예요. 각도에서의 파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3.14인가요? 아니죠. 180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80도 적용하면 얘는 사인 30도네요. 그죠?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래서 얘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3 사인 요 분모는 그냥 8분의 파이 두고 2분의 1. 네. 여기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얘 정리하면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그럼 2하고 3 곱하면 6 사인 8분의 18이죠. 18. 8이 아니라 18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요거 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거 찾으면 몇 번 있어요? 3번에 있네. 3번. 그래서 요렇게 정리돼서 6 사인 18분의 파이분의 1이다. 요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네. 요거 뭐 암기해도 되는 문제긴 한데 요 공식 꼭 암기해 주시고요. 요거 문제 적용해서 푸는 문제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꼭 대입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얘가 3.14가 아니라 180도라는 거. 예, 180 적용해야 된다는 거 요거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역 라플라스 변화는, 자, 역 라플라스 변환입니다. 우리가 시간의 함수를 S 함수로 변환시키는 거를 라플라스, S 함수에서 시간의 함수로 변화시키는 걸 역 라플라스라고 해요. 그래서 S 함수, 여기 S 함수 있네요. 얘를 시간의 함수로 변환해 주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요거 변환하는 방법이 있어요. 수학에서 그 헤비사이드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으로 이제 해결을 하는 건데 우리는 헤비사이드에 관련된 내용을 잘 몰라도 돼요. 그냥 규칙에 따라서만 착착착착 하시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릴게요. 우선 첫째, 부분 분수로 나눠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분모를 자른다는 얘기입니다. 분모를. 그래서 이때 요 함수를 분모를 잘라요. S분의 1분의 플러스 S분의 2분의 요런 식으로. 그런데
요 분자는 뭔지 몰라요. 얘를 이렇게 쪼개면 얘가 어떤 수가 되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A, B 요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A, B의 수를 구하는 게 그게 헤비사이드예요. 자, 우리 A 먼저 구해볼까요? A 먼저. 자, A는 우선 일단 원래식은 이 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식. 이 식에서 A가 포함되어 있는 분수를 지워요. 이렇게. 그럼 뭐만 남아요? 얘만 남네요. 얘만. 그러면 S 플러스 2분의 2S 플러스 3. 이 식에다가 여기 부분 분수로 정리한 요 식에서 A가 들어간 분수의 분모가 0이 되는 S의 값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예, 분모 0 되려면은 S에다 몇 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여기 S에다가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예요. 어디다가?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분모는 1이고 분자도 1이네요. 그래서 A는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B 구해볼까요? B? B도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B. 얘 구하는 거예요. 얘. 자, 원래 식에서 B가 포함되어 있는 분모를 지워요. 그럼 뭐만 남아요? S 플러스 1분의 2S 플러스 3이 되겠네요. 여기도 S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죠. 어떤 값? B가 포함되어 있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요 S의 값.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4 돼가지고 마이너스 1 되겠네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플러스 3은 1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아니지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도 약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입니다. 얘도 1이에요. 그럼 우리가 A, B를 다 구한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A, B에다가 우리가 구한 값을 적용하면 IS는 S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얘가 이젠 S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S함수가.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뭐 한다고요? 이 S함수를 시간의 함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라플라스 변환할 때 이런 거 있지요. 시간의 함수가 2의 마이너스 AT 승일 때 이때 라플라스 변환하면 S함수는 S 여기가 마이너스면 플러스 A 분의 1이다. 요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라플라스 변환 공식입니다. 예, 요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우선 우리는 역 라플라스 변환이니까 얘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요 S함수를 역 라플라스 변환하는 거죠. 예, 역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자, 얘가 요 모양이죠. 그죠? 얘가 이렇게 변하려면 2에 여기 플러스니까 여긴 마이너스 들어가야 되겠네요. 1이니까 1은 안 적어주죠. 그죠? 그래서 t 이렇게 되는 거고 플러스 s 플러스네요. 얘도 마이너스 요 2 있네요. 2 그럼 2 써주고 t다. 요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함수를 S함수를 역 라플라스 변환하면 요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자, 우리 요거 몇 번에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볼까요? 자, 봅시다. 얘가 이제 역 라플라스 변환된 거죠. 얘 몇 번에 있어요? 1번에 있네요. 1번에. 예,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 라플라스 변화는 그냥 이런 식으로 제가 쭉 했듯이 이런 규칙에 따라서만 쭉 정리하면 누구든지 해결이 가능한 문제예요. 네, 요거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전기설비 기술 기준입니다. 최대 사용전압이 66kV인 중성점 비접지식 전로에 접속하는 유도전압 조정기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몇 볼트인가? 자, 절역 내력 시험 전압에 대한 유형은 뭐 몇 배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도 줍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풀어보고 가셔야 돼요. 자, 보면 최대 사용 전압이 66kV고요. 중성점 비접지식 전로랍니다.
그러면 최대 사용 전압이 60kV를 초과하고 중성점 비접지식 전로 N은 최대 사용 전압의 1.25배다. 여기 최대 사용 전압이 몇 볼트? 66kV 하면 66,000V죠, 그죠? 66kV가 여기다가 1.25배 곱하면 82,500V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요 시험 전압이 최대 사용 전압의 몇 배인지 각각 다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예, 요런 것들 기출 문제 충분히 나오니까 여러분들 요런 유형의 문제들 나오면 맞추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2026년 3회 CBT, 예, 지금 진행하고 있는 CBT에 출제됐던 계산 문제 중에 중복되고 꼭 알아야 되는 문제들. 근데 이런 내용의 문제들은 출제되고 안 되고에 관계없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풀어드린 5문제 예, 시험 보시기 전에 꼭 한번 보고 가시고요. 제가 또 매일 아침마다 새벽 배송 강의 올려드리죠. 내일 아침에도 어김없이 올라갈 예정인데 새벽 배송 강의 보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셔야겠죠. 예, 그리고 영상을 다 보시고 난 후에 댓글에다가 뭐 출석 체크도 괜찮고요. 전치부를 응원하는 글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영상 댓글 남겨주시면 전치모 새벽 배송 강의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댓글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배송되는 전치모 새벽 배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